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오늘은 시장에서 또 IT 반도체가 빠질 때 새로운 또 주도 섹터 한 축으로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쪽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말씀해 어떤 주시죠. 뉴스죠? 미국 하원에서 나온 그렇죠. 뉴스입니다. 생물보안법 관련된 통과 이슈 뭐 이런 부분이죠. 사실 오늘 아침에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오면서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찍기도 하는 등 그만큼은 시장 반응이 핫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런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들은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바이넥스, ST팜 뭐 이러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을 비트하는 모습이 계속 꾸준히 나타났었고 거기에 더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나 에이프로젠 등 관련된 주요 주변 종목들까지 계속 확산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이 부분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다. 결국 골자는 이거였죠.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런 기업이 적대적인 해외 바이오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 하는 부분이죠. 결국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ST팜 같은 이런 API 관련된 원료 의약품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장은 이런 CDMO 관련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 거기에 중국 바이오 기업 그 5개의 블랙리스트 자체를 등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우시 앱텍, BGI, MGI, 컴플리트 제노빅스 이러한 주요 종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우시 바이오로직스죠.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론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세계 3대 CDMO 관련 기업이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향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결국 오늘 투자가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죠. 이쪽의 매출액이 7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미국 매출이 65% 이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대략 5조 원 이상의 매출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미국에서 계속 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이런 중견 CDMO를 영위하고 있는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면 사실 이에 따른 수혜를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넥스 이런 성장 가능성을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그동안의 숫자로서 증명을 하는 부분이고 4공장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향후에 5공장, 6공장, 최대 8공장까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수익성과 그리고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중에 다시 한번 오늘도 1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장중 종가는 99만 원대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이런 부분 흐름을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정도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요.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2020년에 1조 1,000억에 불과하던 부분이 지금 근 3년여 만에 3조 6천억까지 그리고 이익단이 2,900억, 3천억 언더에서 1조 1,000억까지 커졌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지금 보시면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출 2조 원이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익단에서도 지금 거의 6,50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사업의 이런 실적 성장성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4공장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8공장까지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초격차의 삼성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근에 바이넥스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끌고 있죠. 8월 27일 날 신고가 이후에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 매출 비중을 보시면 대략 한 60%는 저만제, 정장제 등 케미컬 드러그 쪽에서 나오고요. 한 40% 정도가 CDMO 쪽에서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CGMP급 이런 그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는 중견 CDMO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갭 상승 이후에 지금 4.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아쉽게 0.4% 이제 하락하는 모습으로 오늘 셀 온 뉴스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긴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탑3 안에, 탑5 안에 드는 그런 업체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또 맞아요. 섹터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넥스 주가 보셨겠지만 ST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끌고 갈 수는 있다라고 제가 결론 내려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이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기저귀 단어죠. 선반영.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 보안법 관련돼서 9월 중에 이게 하원에서 통과가 될 거다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 네. 자체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을 했고 최근에 찬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급상으로 그동안에 지수가 빠질 때 많이 올라왔었던 바이오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지만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50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ST팜과 그리고 지금 바이넥스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페어로서 묶어가지고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비만 치료제는 테마가 지금 안 죽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더 갈까요? 오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좀 뉴스가 나왔어요. 장중에 중요한 뉴스가 나왔고 인벤티지랩이 이제 업계 최초로 이와 관련된 지속형 제재 스마트 대포를 이용한 스마트 대포는 페트론 쪽이죠. 이쪽의 지속형 제재 플랫폼 관련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와 협의 중에 있고 빠르게 이달 중에 그와 관련된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장중에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차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벤티지랩은 펩트론과 유독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네. 대장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형성을 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권리관계 내역이 있었죠.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크게 흔들렸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쪽으로 최근에 뭐 블루엠텍이나 그리고 대봉 LS 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어제 핫하게 좀 나오기도 했었죠. 네. 블루엠텍이었고요. 대봉 LS 뭐 이런 종목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런 그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관련된 이런 그 경구용 제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같이 진행을 한다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이렇게 세게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게 테마라는 부분 이 부분이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이런 위고비 10월달에 국내 출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 10일이잖아요. 네. 10월 출시 이전까지는 분명히 이와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만큼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에서 20% 정도 변동성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트레이딩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그 손절가 라인 자체를 3일선이든 5일선이든 종가 기준 깨지면 팔겠다는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비중은 5에서 10% 언더에서 좀 일부만 트레이딩 따라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장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인벤티지랩 뭐 이러한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구간이 명관인 것 같아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50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 포착이 되면서 재차 좋은 모습이 나타나 줬고요. 다시 한번 황제주 100만 원 안착에 대한 기대감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영업이익 4,345억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추정치를 무려 42%나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3분기 추정치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3천억 정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정기 보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4% 정도 감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의 추정치 자체는 1조 3천억으로 1조 3,7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23%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파는 지금 계속해서 현 시점 60만 리터에서 27년도에는 96만 리터로 50% 이상 상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부분에서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황제주로서 등극을 하기를 돌파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표가는 115만 원 그리고 선절가는 현 시점에서 10% 정도 다운사이드 그리고 네. 전자점 부분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 90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 있는 만큼 황제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정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